이 정도로 압축하는 세기가 엄청납니다. 보이시죠? 제 손이 완전히 지금 빨려 들어가는 느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가 없네? 상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상상해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광고 바로 코코메디입니다. 남성을 위한 의료기기 코코메디인데요. 남자의 자신감은 강력한 남성 기능에서 나옵니다. 발기부전, 전립선 문제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코코메디로 간편하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코메디는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3등급을 받았고요. 또 한국, 중국 기술 특허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안정성 및 효능이 검증된 의료기기이기도 하고요. 하루 10분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딱 한 번 구매하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평생 저처럼 소장을 할 수 있고요. 사용 횟수 및 주기를 조절한 맞춤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코메디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이상 판매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지금 바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조코피TV 구독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과 푸짐한 사은품까지 드립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주세요. 코코메디 파이팅! 야, 진짜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대로 토론토 랩터스는 이제 미드 시즌 트레이드, 시즌 도중에 하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약간의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는데 양 팀의 전력 격차, 그 다음에 또 컨디션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홈에서 이 정도의 승부가 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의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돋보인 선수는 토론토 랩터스로 이적한 RJ 베럿이었습니다. 뉴욕 닉스에서 3옵션으로 활약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본인이 나고 자란 캐나다 토론토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헐거운 수비를 맞아서 37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듀크 대학 다닐 때부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적하고 5경기 이내에 40점 가까이 넣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오늘 37득점,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6개, 3점 5개, 그리고 자유투 8개 중에 6개, 턴오버 0,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RJ 베럿은 어떻게 37점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 골든스테이트의 수비 자체가 워낙 헐거웠습니다. 사실 골든스테이트의 장점하면 얼리 오펜스, 속공, 템포 푸시 이런 장점을 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완전히 열세였어요. 그러니까 토론토 랩터스의 에너지와 운동 능력과 그 다음에 윙스팬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 시즌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달리는 팀은 아니었어요.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이 한 살을 더 먹기도 했었고 또 케빈 루니도 발이 많이 느려졌고 더구나 크리스 폴을 또 영입을 하면서 일부러 페이스를 낮췄죠. 골든스테이트가 2022년에 우승을 차지했을 때에도 템포가 미친 듯이 빠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템포를 다시 줄이면서 15위, 리그 한 평균 정도 되는 그런 스피드를 지닌 팀이 워리어스였는데 그런데 토론토는 오늘 워리어스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했어요. 일단 랩터스는 사실 여러 선수들을 트레이드하긴 했습니다만 스카티 반즈, 파스칼 시아캄, 그리고 또 벤치에 크리스 부쉐이, 그리고 트레이드로 영입했던 RJ 베럿, 이마뉴엘 퀴클리도 굉장히 스피드나 혹은 또 윙스팬이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토론토는 워리어스를 맞아서 이런 신체 조건의 이점, 그리고 미스매치의 이점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랩터스의 스피드가 상당히 빨랐어요. 수비 리바운드를 잡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볼데드 이후의 공격 전개를 아주 빠르게 전개를 했습니다. 대부분 10초 안에 끝냈어요. 그러면서 토론토 랩터스가 애초에 속공 득점 2위인 팀인데 완전히 이제 날개를 단 거죠. 반대로 워리어스는 트랜지션 수비 안 되고 또 오늘 리바운드도 열세였어요. 올 시즌 리바운드가 워리어스의 강점인데 리바운드마저 열세이다 보니까 랩터스의 스피드와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빠르게 이 볼이 전환돼서 넘어갔을 때 골든스테이트 수비는 대부분 1대1로 막아야 되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치면서 아니면 사이드 스텝 밟으면서 밀고 들어오는 불도저 같은 랩터스의 공격을 막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비가 좋지 않은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선 속수무책이었죠. 오늘 경기 전까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22위였습니다. 상당히 느렸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적 열세, 아니면 1대1 아니면 백스텝, 사이드 스텝을 밟아야 하니 제대로 수비를 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스테픈 커리는 오늘 경기에서 지속적으로 1대1로 공략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야투도 흔들렸고 클레이 탐슨은 공격은 좋았지만 수비할 때 사이드 스텝이 현저히 느려졌죠. 하체에 칼을 갖다 대는 부상을 2번이나 입었기 때문에 또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이고
스피드가 느려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을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전성기에 비해서 굉장히 느려진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루키들이 뭐 아무리 수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또 경험이 부족하죠. 또 드레이먼드 그린, 크리스 폴 같은 노련한 수비수들까지 없다 보니까 수비가 무너졌고 자연스럽게 가비지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자, 커리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오늘 수비에서도 1대1로 사냥을 당했고 그 다음에 올 시즌에 스테픈 커리 어시스트 개수가 상당히 적었잖아요. 크리스 폴이 있기 때문에 스테픈 커리가 공격 조율하거나 패서나 혹은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제 스코어러로 많이 나섰는데 그 크리스 폴이 없다 보니까 토론토 입장에서는 커리를 막아내기가 더욱더 용이했고 반대로 커리는 링커나 혹은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줘야 될 CP3와 디그린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고립돼버렸죠. 그리고 수비에서 사냥당하고 멘탈이 터져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클레이 탐슨 로테이션 제외됐다가 지난 경기에서 기립박수 받고 돌아왔던 모제스 무디 그리고 루키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를 제외하면 죄다 빈공이었어요. 이 말인 즉슨 랩터스의 수비진들이 그만큼 뭐 조나단 쿠민가라든지 혹은 스테픈 커리를 상당히 잘 막아냈다는 거겠죠. 앤드루 위긴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스테픈 커리는 오늘 야투 14개 중에 2개 집어넣었습니다. 3점 9개 중에 하나도 넣지 못했고요. 자유투로만 5득점, 2점 야투 2개 해서 9득점, 6어시스트, 2턴오버라는 굉장히 초라한 기록에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앤드루 위긴스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위긴스가 오늘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17분을 뛰었는데 야투 6개 시도해서 하나, 자유투 2개 시도해서 하나, 3득점 2리바 1어시. 이럴 거면 주전으로 사실 내보낸 선택이 옳았을까요? 조나단 쿠민가와 앤드루 위긴스를 동시에 뛰는 건 사실 서로에게 손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 두 명이 함께 뛸 때 넷 레이팅이 워리어스 선수들 가운데 가장 안 좋습니다. 최소 2명의 동료들 가운데. 그래서 사실은 쿠민가와 위긴스 둘 다 또 공존하는 방법을 뭐 지금 실험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스티브 커 감독의 선택은 완전 최악의 실패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뭐 스테픈 커리의 부진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팀 디펜스의 붕괴가 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랩터스의 밀고 들어오는 속도를 전혀 막아내지 못했고 인사이드가 헐거지다 보니까 이제 페인트 존을 굉장히 굳건히 하고자 노력을 했을 때 외곽포 계속 얻어맞았습니다. 오늘 랩터스의 3점이 33개 중에 15개가 림을 갈랐어요. 성공률 45.5%. 어마어마했죠. 반대로 골든스테이트도 3점을 14개 집어넣었습니다만 외곽 수비 무너지고 페인트 좀 헐거우면 뭐 지는 거죠. 133실점하고 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뭐 컷함그가 전성기고 그 다음에 케본 루니가 지금보다 빨랐고 뭐 아니면 듀란트가 있었을 때였다면 공격으로 맞불을 놨겠죠. 그런데 지금 워리어스는 공격으로 맞불을 놓자니 CP3 없죠. 디그린 없다 보니까 세트 플레이 완성도 상당히 좋지 못했고 또 올 시즌의 골든스테이트가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리바운드를 잘 잡는 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세컨 패스트 브레이크나 혹은 어느 정도의 뭐 세미 얼리 오펜스에서는 좋은 공격을 선보였는데 오늘은 리바운드마저 열세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으로 맞불을 놓는 건 어불성설이었죠. 자, 그래서 워리어스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일단 로테이션이 어지러워요. 출전 시간에 연건들은 불만을 내비친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스티브 커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쿠민가 클러치 때 넣고 모제스 무디를 4쿼터에 또 투입을 합니다. 여론의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앤드루 위긴스가 주전으로 나와서 대삽질을 합니다. 쿠민가와 전혀 페어링이 안 됐고 뛰는 동안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이 굉장히 어지러운데 사실 로테이션을 뭐 고착화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좀 정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또 디그린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계속 뭐 수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장점이었던 속공 사라졌고요. 반대로 상대의 빠른 공수 전환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폴이나 뭐 드레이먼드 그린이 없다 하더라도 공격 에이스인 스테픈 커리를 계속 매치업 사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티브 커 감독이 마땅한 그런 이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도 정립을 해야 되지만 자, 하루빨리 스티브 커 감독이나 케니 애킨슨, 브루스 프레이저 코치 등등이 스티브 커 감독의 수비 전술 변화를 좀 함께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경기 외적으로도 분위기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건들은 이미 불만을 내비쳤고 스티브 커 감독은 그 불만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뭐 나는 15년 동안 나도 플레이 불만 많았어 라고 이야기한 건 진지하게 한 게 아니라 웃으면서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인터뷰는 뭐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드래먼드 그린 이슈 있죠. 자, 드래먼드 그린 돌아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뭘 물어보겠어요? 드래먼드 그린에게 너 빠져있는 동안 뭐 어떤 변화가 있었냐? 뭐 지금 골든스테이트를 바깥에서 지켜보니까 어떠냐? 분명히 또 외적인 그런 스포트라이트들이 디그린에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단은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디그린의 존재만으로도. 자, 그래서 드래먼드 그린 이슈 있죠. 스티브 커 감독 현재 아니라지만 굉장히 고집스럽게 대처하고 있죠.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셀러리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앤드루 위긴스, 조나단 쿠민가, 뭐 모제스 무디, 자, 이런 선수들의 또 트레이드 루머까지 돌고 있거든요. 자, 과연 워리어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랩터스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승리로 15승 21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스칼 시아캄 트레이드 이슈가 있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뭐 시아캄을 데려오네 만에 뭐 댈러스부터 뭐 인디애나, 세크라멘토 여러 팀들이 또 시아캄을 노리고 있는데 일단 시아캄 트레이드는 뭐 시간 문제라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아캄이 내가 트레이드 된다면 그 팀과 연장 계약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고, 결국 지금 랩터스의 이 다르코 감독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팀의 미래로 낙점한 스카리 반즈, RJ 베럿, 이마뉴엘 퀴클리, 자, 이 세 명을 최대한 녹이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데니스 슈러더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전부 다 벤치에 출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 랩터스의 미래라고 불리는 퀴클리, 베럿 그리고 스카티 반지를 어떤 식으로 페어링 시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시아캄 혹은 뭐 게리 트렌트 주니어라든지 야코 퍼드 같은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될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조코피와 함께 했던 후토크였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